저는 마이클 톰슨, 36세입니다. 지난 12년간 애플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했고, 현재는 독립 테크 리뷰어로 활동하고 있어요. 쿠퍼티노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었죠. 특히 아이폰에 대한 자부심은 남달랐어요. 제가 직접 개발에 참여했던 A16 프로 칩셋을 탑재한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정말 완벽한 기계라고 생각했거든요. 벤치마크 점수도 실제 성능도 안드로이드 폰들을 압도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주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우연히 본 갤럭시 S25 울트라가 제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삼성이 또 뭔가 화려한 마케팅을 했나 싶어서 직접 만져봤는데 첫 인상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6.9인치 디스플레이가 아이폰보다 더 큰데도 전체적인 크기는 비슷하더라고요. 베젤이 정말 얇아서 화면 점유율이 눈에 띄게 높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성능 테스트를 해봤을 때였습니다. 집에 와서 긱벤치 6을 돌려봤는데 결과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갤럭시 S25 울트라의 멀티코어 점수가 1051점이 나온 거예요. 제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7872점이었는데 무려 27%나 차이가 났어요. 설마 하고 다시 테스트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라는 칩셋이 애플의 A17 프로를 멀티코어에서 완전히 압도한 거죠. 더 놀라운 건 실제 속도 테스트였어요. 폰버프의 로봇 테스트 영상을 봤는데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무려 15초나 빨리 작업을 끝낸 거예요. 앱 실행, 게임 로딩, 동영상 편집. 모든 면에서 한국 폰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GPU 성능이었어요.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테스트에서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81%나 높은 점수를 기록했더라고요. 제가 애플에서 일할 때만 해도 그래픽 성능은 우리가 절대 우위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어요. 처음엔 벤치마크 조작이나 최적화 트릭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매체의 테스트 결과를 찾아보니 모두 비슷했어요. 톰스 가이드, 테크레이더, 폰아레나. 모든 곳에서 갤럭시 S25 울트라가 아이폰을 성능상으로 앞선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12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미국 기술의 우수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한국에서 만든 폰이 우리를 넘어섰다니요. 밤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퀄컴과 삼성이 공동으로 커스터마이징한 칩셋이더라고요. 특히 갤럭시 전용으로 오버클럭까지 적용했다고 하니 이건 그냥 범용 칩셋이 아니라 아예 갤럭시를 위해 특별히 만든 프로세서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쿨링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보다 40% 더 큰 베이퍼 챔버를 넣어서 발열 문제도 해결했더라고요. 애플의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게임할 때 종종 뜨거워지는데 갤럭시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다고 리뷰들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던 애플의 기술이 한국 기업에게 뒤처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숫자로 증명된 성능 차이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제 고정관념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성능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갤럭시가 아이폰을 앞서는 게 있을까요? 한국 기술이 정말 우리를 넘어선 건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어요. 성능 테스트에서 받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갤럭시 S25 울트라를 직접 구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과연 한국 기업이 애플도 못 만든 기술을 정말 구현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삼성 스토어에서 티타늄 실버블루 모델을 주문했습니다. 일주일 후 택배로 받은 상자를 열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아무리 벤치마크 점수가 높아도
실제 사용 경험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 전원을 켜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6.9인치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의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제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6.7인치인데 갤럭시가 0.2인치 더 큰데도 전체 크기는 오히려 조금 작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니 베젤이 정말 얇았어요. 특히 상하좌우가 모두 균등하게 얇아서 화면 몰입감이 아이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밝기였어요. 야외에서 테스트해봤는데 최대 밝기 2600니트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제 아이폰이 2000니트인데 600니트 차이가 체감상으로도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한여름 햇빛 아래서도 화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카메라를 써보면서 시작됐습니다. 메인 카메라가 2억 화소라고 해서 처음엔 그냥 마케팅용 숫자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픽셀 비닝으로 1250만 화소 정도로 사용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찍어보니 디테일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4800만 화소 카메라와 같은 장면을 찍어서 비교해봤는데 확대했을 때 차이가 확연했어요. 나뭇잎의 인매까지도 갤럭시에서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아이폰에서는 뭉개져 보이더라고요. 특히 야간 촬영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ISO 32000까지 올라가는 센서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노이즈 없이 깨끗한 사진이 나왔어요. 망원 카메라도 인상적이었어요. 5배 광학줌과 3배 광학줌을 모두 갖춘 듀얼 망원 시스템은 아이폰에는 없는 구성이죠. 실제로 써보니 확대 촬영에서 훨씬 유연했습니다. 아이폰은 5배 줌 하나뿐이라 3배 정도 확대할 때는 디지털 줌에 의존해야 하는데 갤럭시는 광학으로 처리되니까 화질 차이가 확실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S펜이었어요. 12년간 애플에서 일하면서 우리도 스타일러스를 도입해보자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왔었어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철학 때문에 계속 미뤄졌죠. 손가락이면 충분하다는 게 애플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갤럭시의 S펜을 써보니 왜 애플이 이걸 만들지 못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단순히 스타일러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자체에 와콤 기술을 내장해야 하거든요. 4096단계의 필압 감지, 블루투스 연결, 에어 액션까지. 이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통합돼야 가능한 기술이었어요. 실제로 메모를 써보니 정말 펜으로 종이에 쓰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필압에 따라 선의 굵기가 달라지고 기울기에 따라 음영도 표현되고 애플 펜슬도 써봤지만 이 정도 자연스러움은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항상 온 디스플레이에서 S펜을 빼면 자동으로 메모 앱이 실행되는 기능이었어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바로 꺼내서 쓸 수 있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애플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차별화 포인트였습니다. 배터리도 인상적이었어요. 5000mAh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4441mAh보다 12% 이상 큰 용량이에요. 실제 사용해보니 하루 종일 써도 40% 이상 남더라고요. 45W 고속 충전도 25W인 아이폰보다 거의 2배 빨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전체적인 완성도였어요. 티타늄 프레임의 질감, 고릴라, 아머2 유리의 지문 방지 코팅, IP68 방수. 모든 면에서 프리미엄한 느낌이었습니다. 사흘 정도 써보고 나니 한 가지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애플을 따라한 제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화한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삼성이 이 모든 기술을 어떻게 하나의 기기에 통합했느냐는 거였어요. 2억 화소 카메라, S펜, 대용량 배터리, 고성능 프로세서. 각각 하나만으로도 엔지니어링 챌린지인데 이걸 모두 넣으면서도 아이폰보다 가벼운 무게를 유지했더라고요. 엔지니어로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애플에서 일할 때도 이런 통합 설계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하드웨어 통합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미국 업계에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말 한국 기술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을까요? 갤럭시 S25 울트라를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미국 테크 업계에서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먼저 제가 자주 읽는 톰스 가이드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갤럭시 S25 울트라가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이기는 7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메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마크 스피나델라 에디터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 갤럭시가 디스플레이 밝기, 카메라 성능, 배터리 지속 시간, 충전 속도에서 모두 아이폰을 앞선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야외에서 슈퍼맨 예고편을 동시에 재생했을 때 갤럭시 화면이 훨씬 밝고 선명했다는 구체적인 비교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톰스 가이드가 2024년 최고의 스마트폰 순위에서 갤럭시 S25 울트라를 1위에 올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몇 달간 1위를 지켜왔는데 갤럭시가 출시되자마자 자리를 빼앗은 거죠. 테크레이더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가레스 비번 에디터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A18 프로와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 앞선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멀티코어 성능에서는 확실히 갤럭시가 우위라고 인정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마크 앨리스 리뷰의 평점이었어요. 그는 갤럭시 S25 울트라에 별 5개 만점을 줬는데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별 4개에 그쳤더라고요. 리뷰어가 직접 갤럭시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명시한 거예요. 폰아레나의 아남 하미드도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어요. 퀄컴이 마침내 애플의 성능 우위를 깨뜨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벤치마크에서 A18 프로를 압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안투투 점수에서 300만 점을 넘긴 건 정말 놀랍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실리콘밸리 내부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연락하고 있는 애플 동료들에게 슬쩍 물어봤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솔직하더라고요. 하드웨어 팀의 데이브는 솔직히 우리도 놀랐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카메라 성능에서 이역화소가 단순한 마케팅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 팀의 사라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S펜은 우리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차별화 포인트다라고 하면서 애플이 스타일러스를 만들려면 완전히 새로운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짜야 한다고 털어놓았어요. 구글의 픽셀팀에서 일하는 친구 제이슨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삼성이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다면서 특히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커스터마이징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더라고요. 업계 애널리스트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톰 강은 2025년은 안드로이드가 아이폰 성능 우위를 뒤집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특히 갤럭시 S25 시리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DC의 라이언 레이스도 삼성이 하드웨어 혁신에서 애플을 앞서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S펜과 카메라 시스템의 통합도가 애플 에코시스템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월스트리트의 반응이었어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캐시 후백은 리포트에서 삼성의 기술 혁신이 애플의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특히 갤럭시 S25 울트라의 가성비가 아이폰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어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국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삼성이 하드웨어 기술력에서 애플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더라고요. 실제로 주식시장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 발표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5% 이상 올랐는데 애플 주가는 2% 정도 하락했어요. 시장이 두 회사의 경쟁력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거죠. 테크 인플루언서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마르케스 브라울리는 트위터에서 갤럭시 S25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인정했어요. 언박싱 테라피의 루이스 로시맨도 성능 면에서는 확실히 갤럭시가 앞선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튜브 테크 채널들의 비교 영상도 대부분 갤럭시에 우호적이었어요. 폰 버프의 속도 테스트에서 갤럭시가 15초 차이로 승리한 영상은 조회수가 500만 회를 넘었고 댓글도 대부분 드디어 안드로이드가 아이폰을 이겼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테크 컨퍼런스에서의 반응이었어요. CES 2025에서 만난 여러 업계 관계자들이 삼성의 혁신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인정하더라고요. 특히 AI 기능 통합과 하드웨어 최적화에서 애플보다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미국이 스마트폰 기술에서 독보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12년간 애플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한국 기업이 우리를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성능, 카메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전 영역에서 말이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와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언론과 업계의 평가를 확인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2년간 애플에서 일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이란 애플은 최고의 기술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25 울트라를 2주간 메인폰으로 사용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됐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제가 그동안 기술이 아닌 브랜드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애플에서 일할 때 우리는 항상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애플만의 생태계 안에서만 최적화된 경험을 만들고 있었죠.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이나 개방성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원 UI 7을 사용해보니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자유도가 정말 높았어요. 홈 화면 레이아웃부터 시작해서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 엣지 패널까지 거의 모든 걸 개인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갤럭시 AI 기능들이었습니다. 서클 투 서치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화면에서 궁금한 걸 원으로 그리기만 하면 바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애플에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실시간 번역 기능도 놀라웠습니다. 스페인어로 전화 통화를 할 때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번역해 주더라고요. 통화 중에 화면을 보면서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정말 편했어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직 베타 단계인데 갤럭시 AI는 이미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혁신에 대한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애플에서 일할 때 우리는 항상 완벽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기 전에 수년간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했죠. 그래서 출시될 때는 안정적이지만 경쟁사보다 늦는 경우가 많았어요. 삼성은 정반대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빠르게 도입해서 사용자들에게 먼저 경험시켜주더라고요. 폴더블 폰, S펜, 고해상도 카메라. 모두 삼성이 먼저 시도한 기술들이었어요. 물론 초기에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결국 업계 표준을 만들어냈죠. 실제로 갤럭시 S25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이런 차이를 확실히 느꼈어요. 2억 화소 카메라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확실히 기존 폰들보다 더 좋은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S펜도 마찬가지였어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추구했던 건 기술의 완성도가 아니라 브랜드의 완성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애플 제품을 쓸 때는 항상 애플이니까 믿을 수 있다는 마음이 먼저 있었어요. 실제 성능이나 기능보다는 애플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우선이었죠. 그래서 다른 브랜드 제품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갤럭시를 써보니 브랜드보다 실제 기술과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삼성이 만든 제품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에서 평가해보니 많은 부분에서 애플보다 앞서고 있더라고요. 특히 하드웨어 통합 기술에서는 삼성이 확실히 우위였어요. 2억 화소 카메라, S펜, 5000mAh 배터리,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프로세서. 이 모든 걸 하나의 기기에 넣으면서도 아이폰보다 얇고 가벼우게 만든 건 정말 대단한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애플에서 일할 때도 이런 통합 설계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거든요. 각 부품의 전력 소모량, 발열량, 공간 활용도를 모두 계산해서 최적의 배치를 찾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삼성이 우리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낸 거예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UI 7은 안드로이드 기반이지만 iOS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커스터마이징 자유도나 멀티태스킹 기능에서는 더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의 개방적인 생태계였어요. 갤럭시 버즈, 갤럭시 워치, 갤럭시 탭. 모든 기기가 서로 연동되면서도 다른 브랜드 제품과도 호환이 됐어요. 애플처럼 자사 제품만 쓰라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더 이상 애플이니까 좋다가 아니라 어떤 기술이 더 좋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갤럭시 S25 울트라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성능, 카메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능성. 거의 모든 면에서 아이폰을 앞서고 있었어요. 물론 아이폰도 여전히 좋은 제품입니다. 안정성이나 완성도 면에서는 여전히 뛰어나죠. 하지만 최고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기술적 관점에서는 말이죠. 이런 깨달음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12년간 믿어왔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브랜드라는 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기술을 평가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런 변화가 제 실제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갤럭시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철학적 전환을 겪은 후 저는 실제로 갤럭시 S25 울트라로 업무용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한 스타트업에서 모바일 앱 UX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클라이언트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윈의 창업자 제시카였어요.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제 갤럭시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이클, 아이폰 안 쓰세요? 보통 디자이너들은 맥북에 아이폰 조합이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은 안드로이드가 더 좋더라고요. 특히 작업용으로는 말이에요. 실제로 갤럭시로 작업해보니 정말 편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S펜이었어요. UX 와이어프레임을 스케치할 때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4096단계 필압 감지 덕분에 세밀한 표현이 가능했고 에어 액션으로 프레젠테이션도 쉽게 조작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 노트 앱의 필기 인식 기능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를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니까 회의록 정리가 정말 빨라졌어요.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있지만 인식률은 갤럭시가 더 좋더라고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제시카도 점점 갤럭시의 장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DX 기능에 감탄했습니다. 갤럭시를 모니터에 연결하니까 완전한 데스크톱 환경이 구현되더라고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휴대폰 하나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제시카가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뿌듯했어요. 이런 기능은 아이폰에는 없거든요. 프로젝트 중반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갤럭시 AI의 실시간 번역 기능으로 해외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를 할 때 정말 편했어요. 상대방이 스페인어로 말하면 실시간으로 영어 자막이 나오니까 훨씬 소통이 쉬웠습니다. 마이클, 이 기능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 앱에도 이런 기능을 넣을 수 있을까요? 제시카가 관심을 보이자 저는 삼성의 AI SDK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갤럭시 AI 기능들을 서드파티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녀는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2주 후 프로젝트가 완성됐습니다. 페이윈 앱의 새로운 UX 디자인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갤럭시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제시카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이클, 이번 프로젝트 결과물이 정말 훌륭해요. 특히 모바일 특화 인터페이스가 정말 혁신적이에요. 프로젝트 완료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페이윈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올해의 앱에 노미네이트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 경험 부문에서 수상까지 했습니다. 제시카가 수상 소식을 알려주면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마이클,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갤럭시로 작업한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특히 S펜으로 스케치한 아이디어들이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이 수상을 계기로 제 유튜브 채널 테크트루스도 급성장했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 리뷰 영상이 50만 조회수를 넘겼고 구독자도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댓글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애플바가 안드로이드를 인정하네요. 마이클 덕분에 편견을 버렸어요. 갤럭시 정말 좋네요. 바꿔볼게요 같은 반응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애플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라고 밝힌 사람이 동료로서 마이클의 솔직한 평가에 감사한다면서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다고 썼더라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갤럭시 사용자가 됐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서랍 속에 넣어두고 갤럭시만 사용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마이클이 왜 안드로이드를 이라며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같은 업계에 있는 친구들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UX 디자이너 케빈은 제 권유로 갤럭시 S25 플러스를 샀고 이제는 S펜 없는 버전이지만 디스플레이와 성능에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앱 개발자 알렉스도 갤럭시로 갈아탔어요.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더 편하고 테스트도 쉽다면서 왜 진작 바꾸지 않았나 싶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제 아버지 반응이었어요. 평생 애플 제품만 쓰시던 분인데 제 갤럭시를 보시고는 화면이 정말 크고 선명하네라며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결국 갤럭시 S25로 바꾸셨는데 특히 큰 화면과 긴 배터리 지속 시간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12년간 애플에서 일하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미국 기술 최고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갤럭시를 써보니 한국 기업이 만든 기술도 충분히,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지금 제 책상 위에는 갤럭시 S25 울트라, 갤럭시 버즈 2 프로, 갤럭시 워치 7이 놓여 있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만든 제품들이에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기술을 만나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갤럭시 유저 경험 개선을 위한 자문을 요청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을 떠난 후에 더 흥미로운 기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브랜드가 아닌 기술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생각입니다. 애플이 더 좋은 제품을 내놓으면
다시 애플을 쓸 수도 있고, 다른 회사가 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죠.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더 나은 기술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술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제게 단순히 새로운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보게 해준 깨달음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좋은 건 좋은 거라고.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